오늘은 반려견 훈련사 우상화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다소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우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굉장히 강압적인 훈련을 하고 막 부정적인 막 강화로 이렇게 좀 억압하는 훈련들을 하는 훈련사들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 아주 막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훈련들은 굉장히 권위 있고 굉장히 멋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견 바이블, 그리고 빅데이터로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펜노스 이런 책들을 쓰면서 제가 직접 훈련사도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약간 좀 너무 무시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훈련사들의 인식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1990년도, 2000년도에는 약간 권위의 시대였죠. 애견 훈련소 중심이고 독보적인 존재가 개협회 의장이다, 일부 유명한 훈련사다, 이렇게 인정받고,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뭐예요? 복종과 서열에 대한 훈련. 이때는 훈련사들로서 성공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PD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연출을 잘하는 훈련사가 이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훈련사로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죠. 솔직히 이때는 해외 선진 기법이 수입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행동 전문가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정도 돼서 이제 애견들이나 이런 명칭들이 점점 이제 반려견, 반려동물로 바뀌는 시점들이 오고, 행동 클리닉이라는 말들이 이제 과학적인 기반에 전문적으로 훈련한다, 이런 느낌의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TV나 방송 진출, 긍정 훈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면서 쭉 그렇게 흘러왔죠. 그리고 권위적인 이미지보다는 점점 이제 긍정화 교육으로 바뀌는 시점. 이때 이제부터 반려견 훈련사, 스타견 훈련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우상화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2020년도 돼서는 SNS 인플루언서 시대로 해서 유튜브 스타화되고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빠른 인지도와 상승과 이런 팬덤이 형성되는.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이제 교육을 해갖고 돈을 벌기 너무 쉬우니까 수백만 원이 되는 교육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호자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활성화되니까 부작용들이 뭐예요? 너무 많은 무분별한 협회들이나 실무 경험 없이도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구조가 생겼고, 돈만 되면 민간 자격증을 남발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훈련사들이 협조를 하고, 교육적인 가치보다는 돈이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런 좀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이 생겨났죠. 그렇게 해서 저변들이 확대되고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적인 접근을 했지만, 여전히 이때도 뭐예요? SNS, 유튜브를 통해서 우상화가 뚜렷해지면서 전문성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드는 PD나 이런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자극이나 흥미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훈련사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 시기가 되었죠. 그때까지 와서 브랜딩 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들이 확고, 커뮤니티와 교육 플랫폼들이 이제 수익 구조를 내는 그런 구조들로 가면서 인플루언서 vs 이제 반려동물 전문가, 실력 있는 전문가와 이미지 중심의 인플루언서에 모호해지면서 뭐가 출현해요? 안방의 점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브랜딩 능력이 더 중시, 실력보다 개인의 브랜드나 마케팅 능력이 성공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실력과 대중의 이미지, 성공 사이의 간극이 심화되면서 이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우상화들은 지속이 되지만 이제 완전히 그런 전문성 이제 브랜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 반려동물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현장의 문제점들은 비전문가가 기획을 했죠. 전문성 없는 PD나 작가가 시청률 중심으로 제작을 했고, 훈련사는 뭐 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기를 했죠. 그 행동 전문가가 아닌 TV 배우같이 연기를 소화해내는 역할들의 반려견 훈련사가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연출이나 실제 훈련 과정보다는 흥미나 재미 위주의 이런 컨텐츠들을 자극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이 전문성보다는 시청률 확보에 최우선이 되었어요. 이제는 훈련사는 자극적인 연출과 흥미 유발을 요구받고 있고, 본연의 전문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려견은 때에 따라서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반려견의 이 지능 수준을 봤을 때는 3세, 5세 지능인데, 이 5세라는 지능은 유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잘하는 아이들은 빨리 따라올 수도 있지만, 느리게 가야 되는 애들 굉장히 느리게 가야 되는데, 느리게 가면 어떻게 돼요? 방송 콘텐츠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문 훈련도 마찬가지로, 실제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조져 버리든지 간에 그냥 빨리 원하는 목표에 맞는 강아지를 만들어주기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강아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구조나 환경이나 자라온 것들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큰 약간 좀 심각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반려견 컨텐츠들이 자극과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거지, 솔직히 이 반려견 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연출되는 장면들이 행동학적인 해석이나 관리학적인 부분, 그리고 훈련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맞는 부분이냐,
라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자극적인 훈련 방법으로 빠른 결과를 보여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훈련사가 유명해지죠. 네, 조회수를 확보해 둘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예요? 동물의 어떤 복지적 가치가 희생을 당하고 트래픽이 증가하는 목표에만 달성이 되고, 올바른 훈련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이나 내용들은 점점 사라지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만 심어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청자 몰입과 단기적인 목표 달성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반려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관점에서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상화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에 이미지와 실력 관계에서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도 생기고 시장성 우선이 되는 단기적 흥미에 몰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 방법에 대한 전달들이 왜곡되기 때문에 올바른 훈련 방법들이 실패를 하죠.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관찰이죠. 관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오래 해야 되는 강아지도 있지만 관찰을 오래 하는 강아지들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그냥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동물권에 대한 부분들은 퇴보가 되고 반려 문화는 왜곡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호자는 피해를 당하고, 네 번째는 전문성이 상실되고, 다섯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컨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제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비전문성이 있는지, 흥미나 자극 중심의 연출로 복합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반려 문화를 정말 대변하는 것처럼 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 오면서 지금이 어찌 보면 좀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1990년대의 권위적 훈련에서 지금의 브랜드 중심의 우상화되는 훈련까지, 사회적 인식과 미디어 구조, 시스템의 구조가 발전이 물려 있듯이 이제는 실력과 이미지, 상업적인 선곡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성과 윤리적인 책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뭐예요? 보호자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려견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동안 교육들을 지켜봐 오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습니다. 다소 무겁더라도 그냥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영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